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로진학 마이엠 진로진학연구소 최현 소장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이제 그 광명시 일반고 입학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줌에서 약간 서버가 불안정해서 줌 회의창이 좀 약간 사라지는 일이 좀 발생됐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준비가 좀 부족했던 점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온라인 상담 때는 온라인 이제 설명회 때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그 문자를 보내드렸고 오늘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녹화를 해서 인코딩해서 최대한 빨리 요 보내드리고 문자 이 안내 링크 생성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2022학년도 광명시 일반고 입학 간담회입니다. 자, 화면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그 해가 2025학년도인데 그때 어떻게 대입이 이제 예상이 되는지 전망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달라지는 대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신청하셨던 지망으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9지망까지 신청하셨던 광명시 일반고를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 학교들이 교과적 특성과 비교과적 특성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 학교가 어떤 수시 전형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은 매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그 비율입니다. 2023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고요. 예비 고3입니다. 수시 전형 최대 78.0 78.0%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은 22.0%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정시 전형이 좀 많이 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서울 상위권 대학교 위주로 정시 전형이 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 전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크게 비중을 더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너네들 정시에서 40% 정도는 유지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상위권 대학교 위주로는 40%가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 전형은 크게 2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강세인 전형은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한 기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되게 많은 전형이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막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의 전형에 속해 있는 거지 그렇게 막 크게 뭐 각 대학교마다 너무 많이 복잡하게 뭐 다양한 그런 전형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 다빈치 전형, 뭐 에이스 전형 이런 게 뭐 다 다른 전형이 아니라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수시 전형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어떻게 이제 대입에 반영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첫 번째로 이제 학생부 내신, 이제 내신 성적이 가장 절대적으로 어, 들어갑니다. 내신이라는 거는 중간고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행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거를 모두 합쳐서 만들어지는 그 내신 등급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냐면 아무리 그 고등학교가 내신이 좋아도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못하니 어느 정도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내놔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수능이니까 거기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에서 4개 중 몇 개 정도 과목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그 어떤 최소한의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 일반고에서 뭐 아니면은 그 외곽 지역에서 뭐 지방 학교에서 아무리 내신이 1.1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이게 뭐 영어도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석을 할 수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내신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가 어느 정도 학력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모든 과목은 아니고 몇 개 정도만 이 정도는 맞아놔라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자,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데가 많을까요? 아니면 비적용하는 데가 많을까요? 교과 전형의 경우는 그 학교 내신만 보기 때문에 거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하실 거면 수능 최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상위권을 이제 수시 6개를 쓰게 되면 수능 최저가 없는 데만 쓰는 것도 되게 무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가 있긴 있지만 그런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그런 대학교만 지원하는 것도 약간 무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그만큼 내신만 보기 때문에 내신의 어떤 그 요구가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그 한양대는 거의 보통 1.1이나 1점 이제 아무리 못해도 1.3에서 1.3등급에서 거의 끝납니다. 근데 그와 좀 비슷한 학교가 뭐 성균관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도 있는데 이런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정도만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도 들어가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드시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이렇게 서류 안에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서류를 반영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이 서류라는 건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말하는 거고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내신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내신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원점수,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순히 그냥 등급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반영할 때 등급도 반영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신 등급이 높아 높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신 등급이 좀 낮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은 낮지만 이 학생이 순수하게 받은 원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뭐 3, 4등급을 나왔는데 이 학생이 받은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평균이 80점 미치다. 그러면은 이 학생 굉장히 잘하는 아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등급이 낮다고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교과 활동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갈수록 반영되는 게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그다음에 봉사 활동 이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많은 학교가 수능 최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약한 비교과 활동이 있으면 수능 내가 좀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이제 하나의 무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상대적으로 서류가 좀 부족해. 그러면 수능 최저. 근데 나는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 역시 내신과 그다음에 논술 이렇게 반영되고 이제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논술 전형에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은 그렇게 크게 실질적인 반영률이 크지 않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이가 거의 이제 없고 논술 실력으로 인해서 이제 합격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뭐 1등급, 2등급, 적어도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논술은 그냥 한 5등급 정도까지만 하고 논술만 잘 보면 이제 합격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고요. 이제 1학년, 2학년까지 하다가 이제 내신이 좀 많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이제 좀 정시도 모든 영역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데가 있고 없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으면 논술 경쟁률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경쟁률도 조금 낮고 그리고 합격의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시 전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 전형인데요. 정시 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수능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내신이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2024학년도 이후에는 이게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와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바로 그 정시전형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시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조차도 전 모집 단위 이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말고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네,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 전형이었고, 근데 2023학년도부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정시 전형으로 갈 때는 정시 전형에서도 어, 교과 평가 이렇게 교과 평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건 아직은 저희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 입학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내년에
내년 4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025학년도 이제 이거를 지금 보시는 학부모님들에 해당되는 그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학년도 때 서울대는 이제 이미 2023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으니 2024학년도도 내신이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은 그래도 다 수능 100% 전형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내년에 2024학년도부터 이제 다른 학교들이 서울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면 정시 전형에서도 이제 내신이 반영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뭐 수능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버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오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수능, 원래는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었는데 수능 위주 100% 전형이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내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 전형이 78%나 되기 때문에 아직 가장 큰 전형은 수시 전형이므로 이 수시 전형에서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선발 인원 비율인데요. 자, 2021학년도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제 선배들인데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건국대학교,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이런 대학교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을 이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막상 고려대는 학생부 성적 말고 서류 20%를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 20%도 봤었거든요. 이제 서류 20%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활동을 좀 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면접 20%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뭐 자사고나 뭐 특목고를 지원했었던 경험이 없었으니까 사실 이제 이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일반고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 아무리 내신이 좋았어도 서류 비교과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막 어버버거리면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 고려대를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립대랑 중앙대학교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울시립대는 인문일대 3합7, 그다음에 자연일대 3합8,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이제 진짜 높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문 계열에서는 3합6, 자연 계열에서는 3합6, 거의 뭐 정시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이 정도 모의고사가 나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과장이고 이런 학생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 이외에도 이렇게 수능 최저도 높으니 일반고에서 참 가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는 네, 홍익대학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3합 7, 그다음에 3합 8 이 정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니까 교과 전형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들이 건국대, 경희대 저렇게나 많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교가 저렇게 있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대학교들 이렇게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그다음에 한양대, 국민대, 이화여대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모의고사가 좋지 않으면 이런 대학교들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2021학년도 때는 현재 대학교 1학년들. 근데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제 끝나고 이런 학생들부터 좀 약간 변화의 조짐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선발하지 않았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이렇게 166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 전형 방법을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웠던 것들이 아니에요.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 학교 내신만 봤죠. 뭐 고려대는 마찬가지 뭐 서류 20%. 근데 이제 면접이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성균관제조차도 이제 내신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외대, 뭐 한양대, 그다음에 이런 대학교들도 학교 내신만 보니까 그렇게 좀 문턱이 좀 낮았다. 중앙대학교 비교과 뭐 30% 본다고 하지만 이 비교과라는 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거 그냥 단순히 출결과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도 뽑으려는 의지가 좀 있었구나. 좀 그런 의지가 좀 생겼구나. 대학교에서 교육부로부터 좀 약간 뭔가 압박을 좀 받았구나라는 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개 이상 요구하는 대학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딱 2개만 반영하겠다. 자, 2개 정도만 반영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가 좀 좋지 않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도 건국대학교 2합 5, 경희대 2합 5, 심지어 이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한다니까. 네, 심지어 이제 성균관대도 네, 2합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저렇게 있었는데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렇게 많이 늘어났었던 겁니다. 그만큼 일반고가 서울상위권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수월해졌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는 그 중학교 3학년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때는 어떻게 바뀔 거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2023학년도 교과 전형 선발 주요 대학 변경 사항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었는데 이전에는 자, 서류 반영 대학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서류 반영 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 하지만 내년부터 학생부 교과 70% 플러스 서류도 보겠다. 건국대학교는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70%, 교과 종합평가 30%. 자, 교과 종합평가라는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록도 우리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 이런 대학교들이 이제 수행 평가도 그다음에 발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학생부 내신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학교 수업 안 듣고 그냥 이제 뭐 벼락치기로 등급 잘 맞고 뭐 수행평가 낼 때 내고 이게 아니라 졸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발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뭐 세특에다가 쓸 거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은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도 의 이름으로도 이제 되는데 예전에는 지원 자격이 그냥 없었거든요. 뭐 일반고면은 지원이 다 가능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각 학교마다 추천 인원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추천을 몇 퍼센트 이내, 그다음에 몇 명 이내에 들지 않으면 이제 지원 자격이 지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각 대학교들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정도 이제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 들지 않으면 이런 대학교들을 교과 전형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좀 저희 자녀들한테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3학년도 이후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은 자, 서류와 교과 종합 평가의 와 학생부 교과의 그 혼합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성균관대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80%로 반영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과목들인 진로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20% 반영을 하겠다, 정성 평가하겠다. 이 밑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목의 교과를 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이제 챙겨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전 과목 100점 시대는 지났다. 교과 전형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데 이 내신 표 안에 있는 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각 과목마다의 선생님들이 기술하시는 것 이거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성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이 학생을 뽑았는데 뭐 전남이나 전북이나 아니면은 뭐 경상도 지역에서 내신이 좋아서 뽑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없거나 영어 실력이 없거나 기본적인 인문학 수준이 아니면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 계속 대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수능 체제는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년에 적용 대학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미적용 대학은 저기밖에 없다. 하지만 뭐 연세대랑 그리고 뭐 이화여대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면접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을 법한 그러면은 이 광명시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에 유리한 일반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도 비율을 조사해서 이 학교가 얼마나 내신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느냐 요거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제 이거는 2021년 올해 1학기 때 각 학교들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각 과목별로 국어 먼저 보시겠는데요. 국어는 현재 이제 충현 이제 맨 위에 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A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고요. 밑에 있을수록 A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맞은 학생들이 진성에서는 41.7%나 된다. 반대로 충영고는 A를 맞은 애들이 2.5%도 2.5%밖에 안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 등급을 내신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네, 충영고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어, 시험을 잘 봤어도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 진성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성고는 저렇게 뭐 A를 맞은 아들이 이제 90% 이제 90점을 넘는 학생들이 41.7%나 되니까 당연히 등급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국어 보셨고요. 그다음에 수학. 수학은 반대로 이제 소아가 1.1%밖에 안 됐고 광명 1.8, 광북 3.3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진성은 맨 밑에 하위권에 있습니다. 영어는 명문이 1등을 했고 그다음에 되게 의외로 광문고가 35.1%로 네, 90점을 맞은 학생, 90점 이상을 A를 맞은 학생들이 저렇게나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1학년 1학기 시험이 확실히 광문고가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문상고 2%, 그 다음에 반대로 진성고 40.3% 이렇게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문상고 2%, 그리고 진성 46%. 자, 어떤 특정한 과목만 보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전 과목 평균을 내보면 문상고가 6.1%, 명문고 10.7%, 그다음에 진성고 34.3%. 그러니까 어 저희들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운상고, 명문고 좀 공부 안 한다. 그리고 진성고 좀 공부 잘한다.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운상고, 명문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유리한데 라고 이제 합리적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1학년만 보여드리면 좀 안 되니까 2학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이과 계열 기준입니다. 자, 문학은 뭐 문과랑 이과 학생들이 거의 다 공통으로 수강을 하는 거니까 자, 문학에서는 소아고가 5.4%로 가장 낮았고 그리고 운산고가 5.7%, 그다음에 명문고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진성고 67% 가장 낮습니다. 아니, 가장 높습니다. A 비율이. 자, 수학 원 과목 명문고 역시 1등, 운상고 2등. 그다음에 진성, 충현, 광문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명문, 운산. 그리고 진성, 그다음에 충현식입니다. 맨 밑에는. 네, 물리, 자, 명문, 운산은 A를 맞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맞지 않아도 B를 맞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이거 어제 보여드렸더니 그 어머님들이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좀 많이 좀 웃겼는데 그만큼 교과 성취도가 이렇게 좀 많이 낮습니다. 네, 진성고는 41.1%만 되고 45.1%만 되는데 네, 그다음 화학, 운상고 3%, 소학 7.8%, 그리고 진성고, 충영고가 31.5%, 41.5%로 나타났습니다. 생명, 광희고 7.3%, 운산 8.3%,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충영고 27.9%, 진성고 30.9%, 지구과학
광명 7.9, 명문 9%, 진성고 무려 51%. 그래서 전 과목 평균을 내보니 역시 운산, 명문 6.0, 8.1%, 진성 38.0%. 자, 2학년에서도 운산고와 명문고가 가장 교과 성취도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저희는 운산고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문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의외로 그러니까 이과 계열에서는 소화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과 계열에서 인문 계열에서 소화고는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데 반대로 이과 계열에서는 좀 더 낮았습니다. 자, 성취도 높은 학교 1등 진성고, 2등 광문고, 의외죠. 3등 충영고. 자, 성취도 낮은 학교는 반대로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이 유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 등급, 내신 등급과 어느 정도 진로 선택 과목과 뭐 이런 것들 잘 A만 잘 맞을 수 있으면은 운상고 가서 편하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막 부득이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상고 가서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진성고나 뭐 광북고에서 종합 전형으로 성균관대를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운상고 명문고를 들어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 잘 챙기고 수능 최저력 기준 어느 정도 잘 맞아 놓으면은 그게 더 편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일반고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과 전형, 교과 전형, 교과 전형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반고에서 꼭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수시 6개 지원 중에 가장 안정적인 카드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3개년 입시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 등급이 2021학년도 때는 2.08, 2020년도 때는 2.17, 2019년도 때는 2.1, 변동이 굉장히 없어요. 최저 등급도 2.25, 2.4, 2.34.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희가 이제 2.0 정도만 맞아 놓으면 이 학교 국민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좀 가능한 거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보시면 여기는 안정 지원이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은 그만큼 안정적인 카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시 6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카드다. 그럼 뭐가 안정적인 카드냐? 뭐 안정적인 카드가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고 논술 전형, 논술 못 보면 떨어지는 거죠. 내신만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무조건 일반고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두세 개 정도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서 부족한 생활 기록부라서 그렇습니다.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꼭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매우 유리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거의 지원을 못해요. 실제로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올해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학했던 그 고등학교 유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92.1%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고, 외고 이런 학생들은 전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고만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고에서 그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고에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이 불리한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종합 전형으로 가겠다. 교과 전형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러면은 정말 극구 말리셔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카드인 교과 전형은 적어도 2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기재 방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기재 방법은 그 학교생활기록부가 뭐 대입이 어떻게 뭐가 반영되고 뭐가 어떤 것들이 미반영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2023학년도,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 2024학년도. 네, 이때는 네, 그 지금 좀 자막이 좀 잘못 나왔네요. 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2023학년도고 2024학년도가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거죠. 네.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면은 교과 활동에서는 세 특만 앞으로 이제 기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세특 이제 교과 활동에서 그러면은 전에는 뭐가 들어갔냐? 네, 방과후 학교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방과후 학교를 아예 반영을 못하도록 교육부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너네들 세특만 기재해.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세특만 반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부의 지침이 교육부의 지침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앞으로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재가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되었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는 이제 대입에 미반영되고 학교 동아리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라고 자녀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상경력 이제 앞으로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독서활동도 이제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은 안 들어가고 학교 봉사활동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로활동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2023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2024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교를 가셨을 때는 요 구조로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막이 좀 어, 오류가 있었던 점은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광명시 고등학교 교과별 활동 분석을 보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떻게 적어주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썼었던 기준은 이 제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그 학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좀 위해서 뭐가 있고 이제 뭐 이제 주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데 광명북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광명북고는 학년별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 좀 자랑 아닌 자랑으로 이제 광명북고에서 밀고 있는 활동입니다. 학년별 심화학습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좀 활발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개개인별로 이 학생들한테 진로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발표를 할 거고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발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전공 적합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내가 장차 무슨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명확한 꿈이 있으면 광명북고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도 같이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명고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학교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텐데 과목별 비교과 활동의 유형이 대부분 지필평가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하냐? 저도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에서는 듣기평가가 수행평가고 다른 자 외고랑 그다음에 자사고에서 이제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어, 못 들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은 이렇게 좀 학종으로 많이 밀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필평가의 형태가 아니고요. 대부분 진로와 관련된 자유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의 그 세특의 그 기록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종합전형으로 광명고에서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명문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광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성고는 좀 다르게 수학과 과학과 그다음에 인문 계열에서도 대부분 뭐 인문 계열은 그 대부분 지필평가지만은 수학과 과학 관련된 것들은 비교과 활동이 좀 진로 관련된 걸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뭐 기말고사가 끝나면 세특에 적어줄 테니까 발표를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진성고는 교과 전형 좀 힘드니까 종합 전형으로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좋던 싫 좋던 싫던 일지망에서 진성고를 쓰신 분들은 거의 붙겠지만 진성고를 뭐 구지망인데 정말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도 이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되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구나 세특을 좀 관리를 해주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전공 적합성이 있다면 진성고는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좀 받쳐주고 학,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어, 기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운상고 마찬가지입니다. 운상고도 마찬가지로 과목별 비교과 활동 유형이 대부분 지필평가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불리한 학교입니다. 자, 소아고는 소아 비전매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 아까 이제 광명북고 심화학습과 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진로가 무엇인지,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청자들한테는 발표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특에 전부 다 녹여지니까 그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하고도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챙긴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충영고 마찬가지로 전공적 합성이 있어도 매우 불리한 학교 거의 대부분 지필평가이기 때문에 자 광희고 네 1학기 때 광희고 학생 시험 시간 때 수행평가 시험 기간에 시험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제 시험 바로 전주에 수행평가를 막 몰아서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좀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튼 이런 좀 불만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고등학교 교육운영 특색사업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학교마다 좀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학교들이 어, 광명시 일반고에서 무슨 일반고마다 어떤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이런 거를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에 있는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인데요. 교육운영 특색사업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광명북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별 자기주도적 심화학습. 그래서 모든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뭐 쟤는 안 되고 너는 내신이 낮아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학종으로도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발표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광문고 유네스코 학교 운영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면은 학생 진로와 관련된 발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문고 별다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없다. 네, 그다음에 명문고 특색 사업 이렇게 지금 읽어보셔도 뭐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 소통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자치 문화 조성 별로 뭐 크게 다를 뭐 큰 게 아니죠. 예, 뭐 학생들한테 뭐 진로와 관련된 거 잘 써주겠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관련된 활동을 하기는 매우 부족하다. 광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고온 일기 쓰기 뭐 저런 거 다 보여주기식인 거죠. 진성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별로 다양한 활동 이렇게 해오름 아까 저희 뭐 광명고인가요? 광문고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였지만은 뭐 과학과 프로그램, 영어과 프로그램, 수학과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 진성고는 특색 사업이 조금 자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리한 그리고 많이 보낸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아 전공 비정맥 아까 보여드렸죠? 네, 모든 학생 신청 가능하고 학생 진로와 관련된 발표 참여 가능하고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충영고. 네, 역점 사업 및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읽어봤는데 크게 색다른 거 없었어요. 네, 운상고 네, 별로 네, 융합 수업 프로젝트, 내가 바라는 새로운 지구, 화성으로 이주하게 살게 된다면, 자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생명공학으로 생명공학으로 아니면 간호학과로 가게 된다면 아무 관련 없는 활동인 거죠. 네, 광의고도 마찬가지, 기술교과, 가정교과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요거 보여드렸을 때 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솔직했는지 굉장히 많이 웃으셨는데 광명시 고등학교 비교과 활동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교적 괜찮은 학교는 요 세 개 정도 진성고, 광북고, 소아고 정도 기대가 안 되는 학교 자 광명 그 이외의 모든 학교들입니다. 자 학교마다 그럼 어떻게 대입 전략을 해야 되는지 진성고는 교과 전형 말고 종합 전형 위주로 먼저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들어가도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자 2등급 이내 그다음에 점수는 원점수를 90점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의대나 뭐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약대 정도 서울 그렇게 좀 최상위권을 노리신다면은 90점이 아니라 95점 이상, 100점에 가깝게 원점수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A를 맞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급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원점수가 이 정도가 되냐 이것만 제발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급이 잘 안 나와서 수시 전형, 수시 종합 전형으로 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학교들은요. 자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른다면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선시해야 될 대입 전형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정시 전형, 교과 전형은 좀 힘드니. 자, 교과 전형과 광북고랑 소화고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고와는 다르게 교과 전형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신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하기만 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원점수가,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좀 그런데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근데 등급이 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학교들이. 진성고만 빼고. 하지만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철산중 애들만 왔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뭐 시험이 너무 쉽게 냈다. 그래도 원점수 90점만 넘기면 종합전형, 제가 이제 종합전형 아예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비교과를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90점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되시고요. 학교 프로그램 수학 비전 맵과 광북고, 예, 그 심화학습만 충실히 하신다면 종합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우선 해야 될 대입 전형은 교과 전형과 교과 전형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 전형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먼저 첫 번째 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1등급 이내가 서울 상위권이 가능하고요. 2등급 이내는 경기 상위권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학생들한테 꼭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학교 프로그램을 충실해도 종합 전형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일반고에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자, 학교에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광문고나 광명고나 명문고나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갔다라고 해서 그럼 종합전형 아예 못 챙기는 거냐, 종합전형 아예 지원이 안 되냐, 이런 것만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희망하는 진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진로에 맞춰서 진로학과를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를 가서 교과 과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희대학교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계열마다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클릭하셔서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다 그러면 뭐 분자생물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생화학도 배우고, 인체생리학도 배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뭘로 해볼까? 어떤 걸로 내가 한번 좀 이제 심화적으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볼까? 한번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한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면역학을 골랐습니다. 그럼 면역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 뭐 이제 좀 많이 검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DBP야 이거 논문 검색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면역학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주제를 잡을 건지 DBPR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K무크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면역학이 아니라 면역학에서 면역학을 이용해서 어떤 세부적인 주제를 좀 잡을까. 자, 그래서 관심 세부 분야가 정해지면은 이 과목별로 자유주제 발표가 있다,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써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면역학 관련된 걸로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광명북고 이제 1학년 1학기 애들이 했었던 건데 국어에서랑 그다음에 통합과학과 그다음에 기술과정 진로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진로 관련된 걸로 이제 발표를 하라고 좀 많이 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역학을 골랐다. 그러면은 면역학 관련돼서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실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갔었던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느냐, 키워드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학에 대해서 과목별 수행평가 활동을 했으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어차피 생활기록부를 보면 일반고나 뭐 자사고 마찬가지로 네, 일반고 학생들도 생활기록부 보면 막 우왕좌왕이에요. 뭐 활동이 다 이것도 따로 저것도 따로 뭐 수행평가에서 세특에서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는 좀 다른 게 적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당 학기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거를 계속 키워 나가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기부를 아름답게 좀 더 풍요롭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생기부를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것저것 많은 활동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심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이 좀 교과 전형만 노릴 수밖에 없는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에서 그래도 좀 발표를 만약에 시키거나 아니면은 음 뭐 보고서를 좀 쓰라고 시키면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에서 선생님들한테 학 학생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찾아서 이것 좀 써주세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것 좀 세특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지 않은 학교라면은 어려우니까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후 해야 될 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달에 네,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3월 달이 됐습니다. 3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학습 목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교과 성취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서 만약에 진성고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등급 말고 점수가 우선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인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반대로 학업 성취도가 낮다 그러면 등급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3월 달에 OT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내보면 이 선생님의 특징, 뭐 스타일은 어느 정도 알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애들도 어, 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3, 4주 정도 보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내실 건지 아니면은 뭐 비교과 활동을 유도를 많이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애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국어 선생님은 어떤지, 수학 선생님은 어떤지, 영어 선생님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이제 4월 말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오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때 공부 안 하고 그냥 4월 초에 그때부터 개념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부터 각 과목 개념 공부 시키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보는 학생이 있다면 이때부터 제발 개념 공부를 좀 해라. 자, 개념 공부한 다음에는요, 각 문제집을 최소 2권씩 풀어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이제 과목은 이미
학원에서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뭐 사회는 거의 뭐 통합사회는 거의 안 이제 학원에 안 다니잖아요.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그다음에 한국사 이런 것들은 꼭 최소 2권씩. 자, 이제 제가 마이엠 그 인스타에도 올려드렸지만 한국사랑 사회 이 인문 계열은 먼저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 위주로 먼저 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등급 만들기. 이것까지 마무리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쪽보닷컴에서 기출문제 뽑아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이제 고교 첫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되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모의고사 보시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4월에는 고교 첫 중간고사가 실시됩니다.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 편식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사 안 들어간다고 망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뭐 제2 외국어 같은 거,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종합전형에서도.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이제 앞으로 교과 이제 종합 평가를 한다고 경희대도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건국대가 그렇게 건국대도 서류를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에, 버리지 않도록 제발 신신당부 좀 해주세요. 네, 과목 편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인데 한국사만 5등급 되게 이상하잖아요. 중국어 막 3등급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꼭 충실히 모든 과목 다 충실히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네, 신신당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월 달에는 중간고사 시험 후에 수행평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각 과목별로 이제 수행평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기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같이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애들이 수행평가 이제 제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네,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각 학교마다 진로 관련 활동들이 많으니까 진로 및 계열을 결정을 고민하는 거를 같이 좀 대화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6월에는 이제 앞으로 또 기말고사가 있죠. 이제 수행평가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문제집 최소 두 권씩 풀고 그다음에 6월 9일 날 이제 부산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 이때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은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시작되기 전에 기말고사 후에 또 생기부 관련 기록, 활동 철저히 이게 뭐냐면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이 좀 그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지필고사 형식으로 된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좀 양심에 찔리나 봐요. 그래서 생기부에다가, 세특에다가 좀 적어줄 테니까 이거 할 사람은 뭐 발표를 한번 해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써보라든지 아니면 독서 기록장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간헐적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공지가 내려오면은 반드시 학생한테 무조건 참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자, 2학기에 공부할 내용 선행하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뭐 수1, 수2까지 끝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봐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을 다시 꼼꼼하게 다시 살피던지 아니면 개념 완벽하게 됐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풀던지 아니면은 뭐 자이스토리 같은 것들, 블랙라벨 같은 것들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2학기에 공부할 내용을 선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계약을 했고 여름방학 네, 계약하기 전에 여름방학 동안 계획했던 공부를 끝까지 실천해 주시면 되고요. 애들이 뭐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은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여름방학 때 뭐 어디 가서 캠프 어,
뭐 스쿨, 뭐 썸머 스쿨 같은데 뭐 이천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2학기 때 공부를 해야 될 거 계획했던 것만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이면 여름방학 후 계약을 하게 되죠. 네,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랑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돌아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간고사 대비 위해서 각 과목 개념 공부하고, 그다음에 개념 공부 각 과목당 문제집 최소 2권씩 풀고, 10월 달에는 중간고사 시험 후 수행평가, 역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수행평가 해야 되죠. 11월 달에는 네, 기말고사 대비 위해서 또 똑같이 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 1학기 말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때는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이미 이제부터는 생기부를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선생님들께서 세특에다가 써줄 테니까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때 시기만큼은 선생님 아이들과 좀 많이 대화를 하면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가능한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 2022학년도 광명시 일반고등학교 입학 간담회를 마쳤고요. 이제 어떻게 입시가 바뀌게 될 건지, 그다음에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비교과 전형, 그래서 비교과적 특성이 각 과목별, 각 학교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취도를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네, 그 만약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매달마다 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Q&A 시간은 어제 가졌었고요. 뭐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쭤보셨던 이제 분도 계셨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전혀 영향 없으세요. 고교학점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전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 꿈을 찾는 아이들 1대1 학습 관리, 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매주 진행하고요. 하는 활동은 뭐냐면 세특 관리, 비교과 활동 중에서 세특 관리,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의 연관 관리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이제 시기가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시험 기간 때 이제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이 있으면은 뭐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라든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런 과목들 문제집 최소 2권씩 풀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학원 학원 다니지 않으니까 이런 과목들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아니면은 전화로 주시면 제가 어, 친절하게 먼저 상담 드리고, 뭐 추후에 희망하시게 된다면은 학습 관리 네, 진행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과는 만들 수 없는 비교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과 꾸준하게 이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정한 그 학과에서 거기서도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비교과가 아니라 충분하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비교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종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상담 받아서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정시 전형 뭐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거고 학종은 1학년 때부터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안 되고 3학년 때 하면 되냐? 그러면은 많이 늦으니까 1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시니 네, 만약에 네, 관심 있으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광명시 일반고 고등학교 입학 간담회 입학 설명회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프라인 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하게 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어제와 같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